안녕하세요. 저는 시자라면 치가 떨릴 만큼 시집살이를 당하고 끝내 이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시모, 시누이 남편놈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는데요. 주변 지인들이 이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혼을 한 지 시간이 꽤 흘렀네요. 시간이 흐르면 그 기억도 흐려지고 감정도 흐려지기 마련인데 아직도 그 인간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것을 보니 그 인간들이 저에게 참 대단한 짓을 했구나 싶네요. 그 인간들도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은 아니었어요. 시누이 한 명이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남짓 연애를 하고 결혼 2년 차가 되던 해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겐 아직 아이는 없었고 남편도 저도 임신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양가에서 임신을 종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기에 저희는 저희만의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었죠. 가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가 시비를 걸긴 했지만 참을만 했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냈는데 결혼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시비가 시작되더군요. 시누이는 그 당시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노처녀였는데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입이 나와 있다 싶더니 사사건건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덕에 짜증이 치솟아 오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올케,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요? 제 표정이 이상해요, 형님? 엄청 어두워 보여. 혹시 시댁 오기 싫어서 내 동생이랑 싸웠어? 그래서 표정이 어두운 거야? 설마 했더니 시누이의 질문은 걱정이 아닌 시비였고 이런 것쯤이야 익숙했기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시누이의 말을 받아쳤어요. 설마요. 오기 싫어서 싸울 정도면 애초에 온다고 말도 안 했죠. 형님도 알다시피 오늘도 제가 온다고 먼저 연락했던걸요? 그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아니면 됐고. 오느라 고생했어.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어야지. 이렇듯 아니면 됐고라는 말을 남발하며 은근슬쩍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건 만나면 하는 인사와도 같은 것이 되었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될 수 있으면 진짜 다툼으로 번지지 않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시비들이 있긴 했지만 선을 과하게 넘기진 않았기에 저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그때까진 참을만 했으니 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부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늘 밖에서 모시고 계셨던 터라 그 해도 당연히 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외식을 한다고 해도 전날이나 아침엔 집에서 끓인 미역국 정도는 가져다 드리고 있었고 외식을 하자고 먼저 이야기 꺼낸 것도 부모님들이었기에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시누이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시누이는 갑자기 시부의 생일을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평일이었던 시부의 생일을 앞당겨 주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꼭 당일에 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올케는 시집온 며느리가 어떻게 시부모님 생신상 한번 차려드리는 법이 없어? 올케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친정에서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 어머님 말씀이 이때껏 단 한 번도 집에서 생신 챙긴 적이 없다고 외식하면 된다고 하셔서 그랬어요. 자식들도 한 번도 집에서 챙긴 적 없는 생신상 저 역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이랑 며느리랑 같아? 며느리 도리는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 그런 논리라면 며느리보단 자식이 더 나서서 생신상 차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식들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인 제가 왜 나서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형님이 자식도리를 다 하는 게 어떨까요? 제 논리에 대꾸할 말이 사라진 시누이는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다 싶더니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하더군요. 아, 다 모르겠고 이번엔 무조건 집에서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올케가 생신상 차려. 알겠어?
생신 전 주말 말고 생신날 저녁에 밥 먹을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저 출근은 어쩌고요. 저도 회사 생활하는 거 알잖아요. 하루 빠져. 그러면 되잖아. 회사에서 그 정도 말빨도 없어. 그런 회사 못하러 다니니? 어찌되었든 난 말했어. 당일에 챙길 거라고. 그러니까 회사에 연차를 쓰든 회사를 그만두든 그건 알아서 하고 생신상이나 거하게 차려. 올케 실력 구경이나 좀 하자. 아, 나도 회사 반차 내고 도울 테니까 괜히 우리 동생까지 오라가라 시키지 말고. 시부 생신상 정도 차리는 거 하라면 할 수 있죠. 아니, 스스로도 차려드릴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가 나서 저딴 식으로 말을 하니 차린 밥상도 다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모자라 정말 그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애써 화를 누르고 그깟 생신상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차려보자고 마음을 돌려먹었죠. 드디어 시부의 생일 되고 전 연차를 쓰고 아침부터 양손 가득 장을 봐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의 예상대로 오후에는 와서 돕겠다던 시누이는 언제 온다는 소식도 없이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고 있었고 전 혼자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중이었죠. 시누이가 기본적으로 했으면 하는 음식 가짓수도 많은데다가 전부 밑손질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라 재료 손질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더군요. 그렇게 1차 전쟁을 치르고 나니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잘하고 있니? 어머나, 거의 다 했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겠구나. 시모는 주방을 살피며 들어왔고 전 그런 시모를 보며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려는 찰나 시모가 몸을 돌려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과일을 꺼내더군요. 시모는 애초에 저를 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과일을 먹고 싶어 온 것이더군요. 정말 제가 큰 착각을 한 것이었고 전 혼자 민망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꺼낸 과일을 씻고 있는데 때마침 시누이가 왔고 시모가 싱크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시모에게 일이라도 시켰다고 착각을 했는지 들고 있던 백을 제 머리에 던지더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일 시키는 거야? 우리 엄마 설거지 시키는 거냐고. 너 미쳤어? 내가 너 혼자 하라고 분명히 말했지.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일을 시켜? 왜 내가 시누이가 던진 백에 머리와 얼굴을 맞아야 하는지, 왜 내가 여기에서 이딴 말들이나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 순간 전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렸고 제 얼굴을 맞고 떨어진 시누이의 가방을 들어 시누이의 옆통수를 내리치며 맞대응해 주었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미쳤대. 내가 미쳤으면 넌 제정신일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딴 취급을 당해야 해? 제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시누이는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더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진짜 미쳤나? 감히 누굴 때려? 그리고 너? 넌 위아래도 없어?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너 같으면 맞고만 있겠어? 너 같으면 아무 잘못도 없이 맞았는데 존댓말이 나오겠냐고. 내가 일을 시켰다고? 너 눈이 없니? 자기가 먹을 과일 씻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디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때려. 제 말에 시누이는 그때야 시모의 손에 들린 과일이 눈에 보이는 듯 하더군요. 시모 역시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며 시누이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고요. 그래, 나 과일이 먹고 싶어서 씻고 있었어. 이때껏 아가 혼자 다 준비하고 있었고 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이게 다 뭐니? 되게 이런 말을 들으면 미안하다, 착각했다, 오해했다 이런 말쯤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대단한 시누이는 그 상황에서도 제 탓으로 다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랬으면 진작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 벙어리야? 왜 맞고만 있어?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말할 틈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저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곳에 있어봤자 계속 싸울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딴 곳에 힘을 빼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딴 기분으로 시부의 생일상을 차리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 쏘아주고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대답할 틈이나 주고 그딴 말을 해. 벙어리?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이럴 땐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는 게 사람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요. 난 기분 상해서 더는 일 못하니까 생신상은 형님 혼자 차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어머님, 저 가볼게요. 머리가 울려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가보거라. 야, 너 어디 가? 이거 다 어쩌라고 그냥 가는 거야? 네가 다 하든가 다 버리든가 하면 되겠네. 신우이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멍이 올라오고 있더군요. 생각 같아선 당장 병원에 가서 진단서라도 끊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신우이의 얼굴도 저 못지 않을 것이니 참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시댁에 들렀다 온 것인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표정은 화가 나 있었는데 저에게 화를 내려다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랬겠죠. 신우이는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며 상처난 자기 얼굴을 보여줬을 것이고 그런 신우이의 말을 고시곧대로 믿어버린 남편놈은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으로 왔는데 제 얼굴에 커다란 멍이 있으니까요. 당신 얼굴이 왜... 당신도 맞았어? 누나한테 맞은 거야? 아니,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둘 다 얼굴이 이 모양인 거야? 형님이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음식 준비는 나 혼자 다 했고 어머님이 본인 먹을 과일 씻는 모습 보고 혼자 오바해서 나한테 욕하고 가방 던지고 때리고. 그래서 나도 짜증나서 같이 싸웠어. 생각 같아선 그 머리털을 다 뽑아주고 싶었다고. 저에게 시댁에서의 일을 들은 남편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얼굴을 어루만져 주더군요. 누나는 그냥 당신이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지. 그렇지 않아도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누나가 너무 흥분 상태이기도 했고 얼굴도 워낙 엉망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지. 아, 진짜 얼굴 어떡해. 해. 많이 아팠겠다.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친 곳 없어? 병원은 안 가도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병원 가자 얼른. 누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해. 참 웃긴 게 남편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몸이 떨릴 만큼 화가 난 상태였는데 남편이 와서 저렇듯 몇 마디 해주니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화도 좀 가라앉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됐어. 당신도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도 한성 까라는 거. 처음엔 맞고만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당한 만큼 돌려줬으니까 화 안 내도 돼. 그리고 병원은 안 가도 될 것 같아. 얼굴만 이런 거라 그냥 멍 가라앉는 연고만 잘 바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래도 혹시나 어디 안 좋으면 나한테 말해줘. 바로 병원 가게. 알겠지? 그런데 여보, 나 한동안 형님하고 거리 두고 지내고 싶어. 마주치는 것도 싫고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래, 무슨 말인 줄 알았어. 나도 한동안 누나랑 거리 두고 지낼게. 그렇게 남편도 신우이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며 저에게도 신우이와의 만남을 강요한다거나 권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넘게 신우이와는 거의 마주치지 않고 지냈습니다. 명절 때는 하는 수 없이 마주치긴 했지만 시댁에 제사를 지내지 않던 터라 명절 당일에 잠시 가서 아침 식사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인 순간에도 신우이는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곤 했죠. 한 집안의 하나뿐인 며느리가 시댁에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생전 시댁에 오지도 않고 어쩌다 오더라도 밥만 먹고 바로 사라지고. 우리 아빠 엄마가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 조금만 나쁜 사람들 같았으면 옳게 바로 이혼당했어. 알아? 이렇듯 고르고 골라 제가 기분 나빠할 말들을 해댔고 저 역시 몸싸움까지 한 마당에 참지 않고 그 즉시 신우이의 말에 대응하고 나섰죠. 그건 모르겠고 형님이 그날 일 여전히 저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한 건 잘 알고 있네요. 저한테 이런저런 시비 걸기 전에
사과부터 하세요. 형님이 사과하면 예전처럼 시댁에 오는 일도 많아질 거고 밥만 먹고 사라지지 않고 여유롭게 시간 보내다 가지 않을까요? 내가 사과를 왜 해야 해? 올케도 그날 나 때렸잖아. 그러니 사과를 해도 올케가 먼저 해야지. 내가 손윗사람인 거 잊었어? 시누이는 대꾸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손윗사람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고 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시누이를 몰아붙였어요. 손 위고 손 아래고 난 모르겠고요. 형님이 혼자 오해하고 먼저 욕했으니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알겠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휘두른 거에 형님이 맞은 거니 제가 사과할 이유도 없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너거리지 말죠. 자꾸 너라고 하면 돌아가는 대답이 곱지 않을 텐데요. 인연이 진짜? 끝은 꼭 이런 식이었어요. 저와 말다툼을 하던 시누이가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욕을 하면 그런 시누이를 시부가 혼내고선 끝이 나버리는 마무리요. 이러니 저와 남편이 밥만 빨리 먹고 돌아올 수밖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시모와 시부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렇듯 만났다 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이 되어버리니 길게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누이에 대한 앙금이 쌓여갔고 시누이 역시 저에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기에 우리의 사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의 결혼 소식이 들리더군요. 정말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시누이가 시댁에 살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편하지 않은 시댁이 더 불편했던 터라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 대단한 성격 맞추고 살 남자가 내심 불쌍하긴 했지만 저에겐 여러모로 좋은 일임은 확실했습니다. 누나 결혼 소식 들었지?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이 형님 곧 상견례를 한다고 하시더라고. 어떤 남자래? 도대체 언제 만난 거래? 나도 자세히는 몰라. 조만간 집으로 부른다니까 그때 자세히 말해주겠지. 확실한 건 남자가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 누나 입이 귀에 걸렸다니까. 부디 결혼하는 그날까지 그 남자랑 잘 지내서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남편 역시 저와 생각이 같아 보였고 저와 남편은 하루빨리 시누이가 시집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시댁에서 오라며 연락이 왔더군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확실하게 시댁 편 시누이 편을 들지 않아 이혼까지는 마음먹은 적이 없었는데 시댁에 방문하는 그날 전 상상조차도 해본 적 없던 이혼을 마음먹게 되었죠. 그날 남편과 전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시댁에 가니 시모와 함께 곧 결혼할 신우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예, 너희 돈 좀 있지? 너희 애도 없으니 돈 들어갈 때도 크게 없었을 테고 이때껏 모아둔 돈 좀 있을 거 아니냐? 갑자기 웬 돈 타령인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누이의 순하고 기대에 가득 찬 눈빛을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는구나 하고요. 재빠르게 시모와 시누이의 의중을 눈치챈 제가 무어라 대답하려는 찰나 눈치 없는 남편놈이 술술 묻는 대로 다 대답하고 있더군요. 뭐 조금 있긴 하지. 아무래도 아기 낳게 되면 집도 옮기고 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모았어. 근데 그건 왜? 남편의 말에 시무는 눈을 반짝이더니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돈 좀 내놓거라. 너희는 다시 모으면 되지 않니? 네 누나 이번에 결혼하는데 모은 돈이 얼마 없어. 우리도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 테고. 좋은 남자 생겼을 때 얼른 시집 보내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돈 좀 네 누나 주거라. 빌려주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할 판국에 그냥 주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야 할 남편은 그걸 또 고민하고 있었고요. 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또 무어라 입을 떼기 전에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전세 만기도 다 되어가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임신 계획도 해야 하는데 형님께 덜컥 다 드리고 나면 저흰 어쩌라고요. 너흰 두 사람이 버니까 그 정도는 금방 또 모으면 되지 않니? 아기야 좀 더 있다가 낳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형님네도 두 사람이 벌 건데 결혼은 좀 부족하게 하고 살면서 살 건 사고 집도 넓혀나가면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저흰 못 드려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니?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그게 다 네 돈이니? 내 아들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내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된다 만다야? 그래, 옳게. 내가 시집가서 잘 풀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이럴 때 좀 돕고 살아. 정 안 되면 내 동생이 모은 돈이라도 내놔. 나머진 뭐, 너 대출 되지? 대출 받아서 좀 줘. 그 집에서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내가 받은 대출론 어림도 없어. 사업하는 집안인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니까. 나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다른 사람 못 만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올케가 안 된다고 하면 네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누나 좀 도와. 도대체 어느 집안에 시집 가길래 이 난리를 부리나 했더니 꽤 크게 사업하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신우이의 말을 듣더니 남편 역시 홀라당 넘어갔는지 아니란 말은커녕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자리에 더 있다간 정말 화병으로 제 명대로 살 순 없을 것 같아 먼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화를 사귀고 있으니 남편 놈 역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가관이었어요. 여보,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다른 것도 아닌 결혼 때문에 그런 거잖아. 엄마 말대로 우리 아기야 좀 더 미루면 되는 거고 집이야 연장하면 되는 거잖아. 당장 필요도 없는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그냥 우리 누나 좀 도와주자.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나보고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을 도와주자고? 내가 왜 형님이랑 내 사이 몰라서 그래? 그리고 아까 형님 태도 못 봤어?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잘 됐다고 한들 그 돈을 돌려줄 것 같아? 아니야. 당신이 우리 누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누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 뜻대로 좀 해줘. 당신이랑 누나 사이 안 좋은 거 아는데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닌 노처녀 누나 시집은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난 싫어. 절대 싫으니까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주든 알아서 해. 단, 당신이 당신 누나 도와주는 만큼 나도 우리 집 도울 거니까 그건 알고 도와주도록 해. 뭐라고? 처가에 당신 도울 일이 뭐 있다고? 뭘 그런 걱정을 해? 우리 아빠 15년 된 차 아직도 끌고 다니는 거 알지? 임신도 미루자는 상황에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도 없는 돈 아빠 차나 바꿔주지 뭐. 혹시나 오래된 차 끌고 다니다가 사고라도 날까 봐서 걱정이었는데 잘 됐네.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다. 됐어. 그래, 이렇게까지 된 거 넌 너 알아서 해. 난 대출 받아서라도 누나 시집 보낼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돈도 돈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남편의 행동이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에게 돈독이 올라도 제대로 올랐다, 이기적이다 등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를 어깨로 살짝 밀치고 지나가는 일도 생겨났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충격이 컸습니다.